오쇼스코프 장비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오쇼스코프는 우리 실험실에 구축되어 있는 장비가 두 가지의 모델입니다. 첫 번째는 키사이트사의 다음과 같은 DEUX1002A 버전이고요. 또 다른 장비는 보시는 것처럼 GW 인스텍의 GDS-1072-U 버전입니다. 둘 다 교육용 키트에 맞춰진 오쇼스코프입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키사이트 장비에 대한 사용법부터 익혀보겠습니다. 키사이트 장비는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액정부와 컨트롤부 두 군데로 구성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전원을 넣는 일이겠죠? 다음과 같이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컨트롤부에 확인할 수 있는 LED 창이 뜨고요. 왼쪽에 큰 액정판에는 장비 상황을, 장비에서 입어드리는 파형의 모양을 알 수 있는 액정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다음과 같이 초기 상태로 장비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사용할 때 이 장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런 프루브와 BNC 커넥터로 구성된 커넥터 단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이 장비는 총 2개의 파형을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1번 채널과 2번 채널로 구분되며 1번 채널에 대한 제어부는 이쪽 부분에, 2번 채널에 대한 제어 부분은 이쪽 부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1번 채널이 정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단자는 그라운드와 신호 단자가 연결된 BNC 커넥터입니다. 이 BNC 커넥터에 보시면 홈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홈과 장비에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이와 같은 첨 단자를 연결해서 방향을 보고 결합을 시킵니다. 결합은 시계 방향으로 잠그는 것으로 구성이 되고요. 결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살짝 앞뒤로 당겼을 때 커넥터가 움직이지 않으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프루브와 악어 클립으로 구성된 케이블을 우리는 프루브 케이블이라고 부르고요. 이 프루브 케이블의 이쪽 부분은 신호와 그리고 반대편에 이 악어 클립은 그라운드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장비의 아랫부분에 데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데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한쪽 면은 프루브 단자와 또 다른 한쪽 부분은 그라운드 단자와 연결을 시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형을 관측할 때 가장 쉽게 내가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은 장비에 있는 단자 중에서 오토 스케일이라는 단자를 누르는 것입니다. 이 오토 스케일이라고 누르는 단자는 사전에 이 파형의 특성을 정의된 것과 같이 보여준다는 의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1번 파형만 계측하기 때문에 1번 파형을 보고 있다는 형태로 단자에 LED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2번 파형을 연결하게 된다면 2번 파형도 눌러서 두 개를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파형을 계측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오토 스케일을 누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오토 스케일을 누르게 되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파형을 하나를 볼 때와 둘을 볼 때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인데 이 오토 스케일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원하는 레벨로 보이시는 파형을 설정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돌리는 이 단자는 시간 영역을 조절하는 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형이 다음과 같은 주기 신호로 관측이 될 때 최소 3개 이상 그리고 최대로 한 10개 정도가 되도록 파형의 모양을 관측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이와 같은 형태로 이 다이얼을 돌려서 시간축을 조정하게 됩니다. 시간축을 조정하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위에 시간축을 바꾸고 있다는 형태로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장비에서 미리 지정된 단위로 움직이게 되며 보다 정밀한 형태로 제어를 하고 싶을 때는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내가 파인 튜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또한 시간 영역에 대해서 표시된 이 신호를 우리는 한 파형이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계측할 수 있는지를 카운트할 수 있는데요. 그 카운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눈금 단위가 바로 하나의 간격이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단위는 하나의 눈금 간격이 1ms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단자가 늘어날수록, 숫자가 늘어날수록 혹은 숫자가 감소할수록 간격이 좁아지거나 넓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파형의 개수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파형의 크기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오토 스케일을 눌렀기 때문에 파형의 크기는 다음과 같은 키사이트 장비에는 전체 풀 스케일을 다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반드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파형을 계측할 때는 다음과 같이 디스플레이 화면에 전체가 가득 차게 되도록, 즉 보시는 것처럼 위에 파형이 잘리지 않고 혹은 파형이 너무 작아서 이와 같은 크기를 계측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디스플레이 화면에 크기를 가득 채울 수 있을 그 정도의 파형 크기로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파형의 특성을 읽어내는 것에서 기인할 수 있는데요. 파형의 특성을 읽어내는 방법으로 이 기기는 어널러시스와 메저먼트 그리고 커서와 같은 세 가지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메저먼트 단추를 눌러보면 다음과 같이 사전에 설정된 파형의 값을 읽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파형의 특성을 설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디스플레이, 우리가 메저먼트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은 기능창이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모든 걸 다 지워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자 소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읽어야 되는 파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스 1번을 우리가 읽어오기 때문에 소스 1번만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만약 1번과 2번을 동시에 읽는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해서 내가 읽어야 하는 파형의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엔트리라고 하는 단자를 돌림으로써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알고 싶은 게 어떤 형태의 타입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프리퀀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신호의 다음과 같은 시간 영역에 대한 특성, 즉 정해진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신호가 반복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다이얼, 엔트리 다이얼을 위아래로 올림으로써 내가 관측하고 싶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파형의 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피크 투 피크나 최대값, 최소값, 진폭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신호의 시간에 대한 특성, 즉 주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된 특성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Add Measurement 단추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아래쪽 바에 다음과 같은 주기값이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주파수를 선택하게 되고 다시 Add Measurement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주파수 값을 모니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신호의 피크 투 피크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볼테지 피크 투 피크로 커서를 이동한 후에 Add Measurement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피크 투 피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주파수와 피크 투 피크 혹은 앰플리튜드를 읽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우리가 이 장비의 1번 단자의 성능이 안정적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1kHz에서 나오고 앰플리튜드 혹은 피크 투 피크 값이 2.5V에 나와야 합니다. 지금 보는 이 프로브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 신호를 항상 내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프로브에 이상이 있거나 혹은 장비를 읽어드리는 1번 단자 특성에 이상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와 같은 파형이 마치 정지된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연속적인 신호가 들어오고 있고 그 연속적인 신호를 마치 정지된 것처럼 일정한 신호로 읽어와서 정지된 파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은 우리가 트리거라고 하는데요. 트리거라고 하는 기능이 해제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파형이 시간에 따라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트리거를 설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이 트리거라고 하는 단자를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이 트리거라고 하는 단자의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화면에 T라고 되어 있는 선이 생기고 그 선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트리거링은 기본적으로 이 파형의 중간, 즉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트리거링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내가 보고 있는 파형이 여러 개거나 외부에서 트리거 신호를 줄 때는 보시는 것처럼 트리거 단자나 혹은 익스터널 단자를 눌러서 내가 트리거 신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할 실험에서는 보통 두 개의 채널을 사용하는데 두 개의 채널 중에서 어느 신호를 트리거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트리거 단자와 트리거 타입을 누르게 되면 내가 1번 소스를 할지 2번 소스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번 소스를 누르는 경우에는 트리거가 안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번 소스에 아무것도 인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우리는 1번으로 고정을 하게 되며 1번을 트리거링, 즉 기준 신호로 내가 신호를 가져올 때 가져오는 방법으로 슬롭과 혹은 라이징, 폴링 혹은 둘 다 이런 형태로 파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거링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엣지를 판단하는 방법과 이 펄스 폭을 판단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가장 간단한 장비인 오시로스코프를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실험 보고서에 사용할 내용으로서 측정 값을 읽는 기능을 하나 마지막으로 설명하면서 방법을 마치겠습니다. 메저먼트 기능 중에서 커서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커서를 누르면 이 커서가 위치한 지점에 전압값과 시간값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커서를 누르게 되고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내가 설정을 하게 되면 매뉴얼 트랙에서 소스 1번에 대해서 커서 X1을 두자라고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X1, X2, Y1, Y2가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값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동함으로써 커서 옆에 있는 단자를 이동함으로써 위치를 바꿀 수가 있고요. 위치를 정밀하게 바꾸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Y값과 즉 지금 Y1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Y2를 이동할 수도 있고요. Y2 그 다음에 Y1과 Y2를 동시에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한 마찬가지로 X와 X2를 각각 이동할 수도 있고요. 이 둘을 함께 이동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읽고 싶은 위치를 정확하게 X는 시간을 의미하고 Y는 전압을 의미하는데 해당 위치의 값을 내가 정확하게 읽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커서 기능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특성은 바로 다음과 같이 트리거링을 하지 않고 파형을 계측하는 방법인데 만약 트리거 레벨이 신호 파형 밖에 벗어나면 이와 같이 움직일 때 이 신호를 일부러 멈춰서 보거나 혹은 한 번 수입을 해서 보거나 하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파형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단자의 색깔이 다음과 같은 런 상태, 즉 초록색 모드로 연속 계측하는 상황에서 파형을 읽어야 정확한 실험이 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키사이트를 이용한 장비, 오시로스코프 장비를 활용한 실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장비를 사용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장비는 사용법은 동일합니다만 약간의 단자 위치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GW 이스택이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장비에 전원을 넣는 버튼이 약간 모양이 다릅니다만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장비의 특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프로브를 이용한 기본파 측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번 채널에 연결을 하고 1번 채널을 오른쪽에 있는 이와 같은 클립에 걸면 이 신호가 정확하게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스텝 단추는 오른쪽 위에 있으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특성을 읽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형 계측하는 기본 원리, 즉 전체 파형의 개수가 화면에 가득 차게 되는 것과 전체 파형의 주기가 화면에 5개 이상이 보여지는 특성하고는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계측을 하게 되면 측정 오차가 심각하게 됩니다. 그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상황에서 메저먼트 단추를 눌러서 다음과 같이 파형의 특성을 읽어주는 값들을 디스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첨두값은 VPP, 즉 피크 투 피크를 의미하고요. 주파수는 1kHz를 의미합니다. 주파수의 경우에는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바로 이 첨두값 혹은 평균값과 같은 전압을 읽어내는 방법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원래 이 신호는 2V의 피크 투 피크 값을 읽어야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2V보다 큰 값을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이 값이 내가 스케일을 줄일수록 더 많은 오차를 갖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첨도값이 심지어 2.6V까지 인식이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정확한 계측을 하기 위해서는 파형의 크기를 키우고 파형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이동해 줌으로써 보다 정확한 계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정도가 최대인 것 같은데요. 보시면 단위가 2.02까지, 즉 아까 2.6보다 저 첨도값 오차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형2도 동일한 형태로 레벨링을 해줘야 하며 반드시 이와 같이 한 화면 내에 정확한 개수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다룬 단추는 이와 같은 단자이고요. 얘는 전압의 단위를 바꿔주는 단자이고, 이쪽 부분은 바로 시간 영역에 대한 특성을 바꿔주는 단자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킥사이트 장비에서 사용하는 메저먼트 장비와 동일한 메저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커서라고 하는 단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단자를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은 X1을 이동하고 있고요. X2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X1과 2를 동시에 이동하고 있습니다. X1과 2를 바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단추를 눌러서 X1과 X2를 동시에 이동하거나 Y1과 Y2를 동시에 이동하거나 Y1만 이동하거나 혹은 Y2만 이동하거나 하는 형태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가장 간단한 오시로스코프 사용법을 마치겠습니다.